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근로모입니다. 오늘은 특수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살 때 1억 7천만 원 받고 매달 350만 원씩 받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연금 받는 거와 마찬가지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어, 어째서 이런 참 상상도 못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추천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하는 특수경매 대면 무료 강의 5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1570의 2번지 3층 매일 옥션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집을 사면서 1억 7,500만 원 받고 매달 350만 원 받는다. 제가 이제 특수경매 강의를 하죠. 이 특수경매하는 사람이 건물을 사면서 1억 7,500만 원 받고 연금 중에서 가장 많이 주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보다 더 풍요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노후연금 얘기를 꺼내면은 듣는 분이 뭐 특수경매를 하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가 하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드리는 설명을 들으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전지방법원 2018 타경 12742 물건번호 1번. 이 사건은 물건번호 1번과 2번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물건번호 1번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고 물건번호 2번은 외형상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냐, 대전시 중구 유천동 29818번지 대지가 66.58평, 건물이 200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13억 7천, 그의 14억 돈이죠. 최저가가 6억 7,117만 2천 원입니다. 자, 이 집은 이제 막 건축을 해가지고 한 아주 완전히 새 집입니다. 이거 운이 좋아 가지고 6억 9,217만 2천 원에 이제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유치권이 없으면 이렇게 낙찰을 받지 못했겠죠. 유치권 신고 두 분이 한 분은 뭐 1억 3,490만 원, 한 분은 1억 7,266만 원. 각 방 한 개씩 이제 한 세대씩 점유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소유자는 또 여기 임차인이 상당수가 가장 임차인이다. 배당해 주지 말아 달라 하는 의견서가 제출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이 한 층에 이제 4세대씩 살고 있고 1층 점포는 덤으로 받는 셈이죠. 1919년 당시에 14세대가 보증금 9억 9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살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유치권이 신고돼 있어서 감정가가 14억인 건물이 경매 최저가는 6억 7,117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꼼꼼히 파악을 해보니까 잘 정리하면은 그또 이제 전월세 위주로 임대를 하면은 보증금 4억 원에 월 4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뭐 운이 좋아 가지고 우리 특수경매 훈련단에서 6억 9,217만 2천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유치권자 두 사람을 정리하면 되지만 우리가 본연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되므로 우선 이제 임대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1층 점포를 치킨 집으로 세를 주었습니다.
두 분 유치권자가 한 분은 뭐 1억 3,500만 원, 한 분은 1억 7천 뭐 266만 원 유치권 권리 신고를 하고 각자 이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인도 명령이 이게 안 됩니다. 왜 부동산 인도 명령 결정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경매계 사법보좌관이 있죠. 이 사무관들이 경매 개시 결정이 나서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할 때 현황 조사 보고서에 자, 유치권자가 점유한다 하고 기재된 유치권자에게는 인도명령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해주려고 마음도 먹지 않아요. 그 이유는 대법원 2005-2688 판례의 핵심 내용인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법원 2005-2688 사건은 건물 인도 청구 사건인데 화성에 있는 공장입니다. 내용이 화성에 있는 공장인데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유치권자들이 전부 다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이것이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 등기부에 올라가는 날은 어, 실제로 이거는 법원에서 압류된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되면은 이 부동산을 남한테 팔거나 남한테 주거나 세를 놓거나 건전한 설정을 하거나 또 점유를 이전하거나 하는 그런 건 하지 못한다. 법률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일단 그 나머지 거는 그 이제 뭐 재판해서 가리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이 집행관이 현황 조사할 그 무렵에 유치권자가 점유한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 인도명령 결정이 안 납니다. 하기야 뭐 아주 저기 서울에서 차 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데는 아니 뭐 인도명령 해줄 생각도 안 합니다. 유치권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좀 이제 인도명령 결정을 해 주는 데는 좀 대도시입니다. 이 법률 적용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시골 다르고 도시 다르고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죠. 자, 이 사건 소송의 핵심은 뭐냐. 이 소장을 내면서 아주 유치권자들에게 세무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 재판부에서. 무슨 소리냐. 이 뭐 유치권자들이 뭐 유치권자들이 유치권 주장하면서 부가세 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산재보험 가입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산재도 가입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면서 공사를 했다고 유치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세무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은 유치권자가 공사를 갖다가 했다고 하는 했다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의 공사 규모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그 내용을 보자. 그 내용 보면 말이죠. 공사를 얼마나치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공사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문서가 있을 수가 없죠. 애초부터 뭐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의 예봉을 꺾고 시작해야지 이 전투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유치권자 두 분이 공사를 한 것도 맞고 점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된 셈인지 세무서에 부가가치 신고서도 하지 않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한 적도 없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일찌감치 손들고 조정 신청을 해서 3천만 원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그분 점유한 부분을 3천만 원 주고 찾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워낙 사업이 영세해서 사업자 등록도 그 산재보험도 안 들었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하지만 손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같은 이거는요. 이건 왜 이래요? 제가 이만큼 대접해 드리는 것도 이분들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유치권 조금 안다고 남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법대로 말이죠. 막 인도명령 받고 소송 명도 소송 판결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이 법대로만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한편이 완전히 손해를 보고 한편은 완전한 이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내 이익 중에 남의 손해를 얼마라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당장에는 이익이 많이 남아서 즐거울 수도 있지만 또 돈을 버는 기쁨에 잠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의 신경 계통에서는 용서를 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 우 굉장히 우세한 그런 데에 있다고 해 가지고 뭐 조자랭이 뭐 칼 쓰듯이 말이죠. 막 그렇게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은 3천만 원 주고 해결했고 또 한 분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한 분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괜찮은 연금이 되는 겁니까? 맨 처음에 낙찰을 받고 경락잔금 대출을 5억 5천 받았기 때문에 1억 5천5백만 원의 돈이 들어갔고 이자는 매월 13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마지막 유치권이 해결되면은 6천만 원 돈이 더 들어가서 총 투입 금액은 2억 1,500만 원이 되고 전세 보증금은 3억 9천만 원에 월세는 450만 원이 되겠죠. 음. 내 돈은 1억 5천5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보증금 3억 9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 월세는 4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억 9천만 원에서 총 투입 금액 2억 1,5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음. 그럼 남는 돈이 1억 7천5백만 원이죠. 월세가 450만 원에서 은행 이자 135만 원을 주고 315만 원이 남는 계산입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억 7천5백만 원 돈이 남으면서 매달 315만 원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보다 못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유치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팔자가 확 피게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뭐 가상적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건 번호까지 다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위치를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대로 말이죠.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물건을 고르는가 하는 그것도 또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활동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결론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행운이 우리 특수경매훈련단에만 돌아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많이 하니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 똑같이 이런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